안녕하세요.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초등학교 때 겪은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.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5학년인지 6학년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. 대동여지도의 김종호 선생님, 대동여지도에 대해서 수업하는 날이었고, 그거를 배우고 나서 제가 지원을 했는지 발표를 아니면 뭐 선생님이 저를 지목을 해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는지 학급 전체 앞에 나와서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김종호 선생님의 그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업적보다는 그 김종호 선생님이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다는 이제 그런 설명을 듣고 처자식을 내팽개치고 그 업적을 쌓은 게 제 입장에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. 처자식을 돌보는 게 돌보지 않고 그렇게 뭐 처자식이 뭐 김종호 선생님이 워낙 잘 살아가지고 뭐 부자였으면 처자식이 편안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종호 선생님이 그 지도를 만들어 그 오랜 기간 동안 처자식들은 고생을 했다고 이해를 했거든요. 저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몇 개 이제 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수업 시간에. 그렇게 말하니까 선생님도 정색을 하시면서 반 전체 앞에서 정색을 하시면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. 뭐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제가 뭐 아주 똑똑한 학생은 아니었으니까 제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정색을 하고 막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뭐 초등학생이 좀 뻘쭘하죠. 선생님이 나는 지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. 뭐 제 이름을 말하면서 누구누구가 한 얘기를 선생님은 한 적이 없어. 막 너무 선생님도 정색을 하면서 부인하시니까 그게 그럴 일이었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. 제가 더 크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요.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니 어떤 거에 대한 제 생각을 발표했을 뿐이에요. 그러면서 어쨌든 뭐 저는 선생님이 말한 것도 인용하고 뭐 그렇잖아요. 우리가 뭐 논문을 쓸 때도 그렇고 누구의 말도 인용하고 누구의 글도 인용하고 누구의 연구도 인용하고 근데 뭐 어쨌든 뭐 제가 뭐 맞고 틀리건 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, 여러분. 고등학교 때 우리 시조 같은 거 배우잖아요. 뭐 동창이 우지진다, 동창이 밝았느냐, 노고질이 우지진다. 이건 뭐 노래 가사인지 시조인지 어쨌든 제 머릿속에 지금 바로 이게 생각나는데 구절이 우리 맨날 시랑 시조 배우면서 뭐 합니까, 여러분? 주제, 소재, 뭐 이 단어가 그 의미하는 뭐 함축적 의미 이런 거 맨날 외우잖아요. 아니 물론 뭐 시랑 시조를 배울 때 어떤 포맷을 배우고 뭐 어떤 형식을 배우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뭐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고 하지만 그걸 그냥 정해지는 거잖아요. 이 시조의 주제는 이렇고 이 시의 주제는 이렇고 소재는 이렇고 함축적 의미는 이렇고 뭐 막 그 외우잖아요. 아니 문학 작품을 읽고 나서 느끼는 거는 독자의 마음인데 왜 그걸 다 정해주냐고. 그걸 다 그냥 정해줘요. 아시죠? 제가 제 아이한테도 물어봤습니다. 혹시 너희 학교 다닐 때도 너 중학교 때도 그렇게 배웠니?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. 이게 진짜 환장할 노릇입니다, 여러분. 그게 말이 되냐고요. 아니 게다가 어떤 시조는 작자 미상이에요. 작가를 알 수가 없어요. 수백 년 전에 지어진 뭐 구전되는 거죠. 아니 작가도 모르는데 그 작가한테 물어봤냐고. 하다못해 뭐 시 같은 경우에 작가가 있고 작가가 이런 의미에서 이런 시를 쓴 겁니다. 말했으면 그나마 일리는 있어요. 하지만 몇백 년 된 시조조차도 그거 주제나 소재나 당겨진 뜻 당신이 물어봤냐고. 그거 어떻게 알아요? 예? 작품이란 거는 내가 미술 작품을 보든 소설을 읽던 내가 읽고 내가 느끼는 거 아닙니까? 나의 삶의 배경을 내 지식으로 내가 경험한 세상으로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. 그게 정답이 있고 오답이 어디 있습니까? 근데 우리는 막 다 정해주잖아요. 제가 물론 우리 국어 시간에 주관식 시험도 없었지만 이런 얘기를 학교 다닐 때 만약에 내가 주관식이 있어서 썼다? 물론 만약에 그때 그런 주관식이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주관식 시험이 있었다면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지 않겠죠. 근데 그런 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그런 생각을 표현했다면 아마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으로는 교무실에 끌려가서 엄청나게 맞았을 거라는 생각밖에 다 결론이 안 드네요. 제 단순한 머리로는. 정말 이게 맞는 겁니까? 지금 세대에 아직까지도 이런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, 한국은.
내 생각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. 근데 요즘 세대들 자기 생각, 뭐 우리 MZ 세대라고 하잖아요. MZ 세대들 얼마나 자기 표현에 예? 익숙합니까? 근데 교육은 이거 완전 구닥다리, 할머니 할아버지 때 배운 교육대로 배우니 뭐 물론 많이 좋아졌다고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뭐 부분 분명히 좋아진 부분도 있고요.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그냥 수능이잖아요. 수능.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우리 제가 오늘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말도 빠르고 공격적이죠. 막 물론 제가 말도 두서가 좀 없고 말 주변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의대 한번 보자고요. 여러분 의대 입시, 대한민국 의대 입시에서 여러분 면접으로 떨어진 학생 보신 적 있습니까?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수능 성적 좋으면 가잖아요. 예? 그러면 가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의사가 물론 어느 나라든지 의대는 똑똑한 학생들이 갑니다. 경쟁률도 치열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갖는 게 맞습니다. 하지만 적어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의대 지원했는데 성적 좋은데 인터뷰에서 떨어진 학생 거의 없을 겁니다.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. 정말 어떤 큰 무리를 빚었거나 어떤 큰 문제가 있다면 뭐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. 하지만 저는 사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. 즉 포인트는 한국에서는 뭡니까? 한국에서는 그냥 성적 좋으면 의대는 가는 겁니다. 근데 여러분 의사라는 직업이 꼭 그냥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의대가 수능 끝판왕이잖아요. 수능에서 제일 성적 좋은 학생들이 대부분 요즘 의대 가잖아요. 그래서 의대를 예로 든 거예요. 의사 선생님들을 뭐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. 그냥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얘기할 때 한국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공이 의대잖아요.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. 아니 성적 좋은데 인터뷰에서 의대 떨어진 학생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? 없잖아요. 근데 의사라는 직업이 똑똑해야 되지만 환자랑 소통해야 되는 직업 아닙니까? 환자의 아픔도 공감해야 되고 그런 게 의사 아닙니까? 환자랑 적어도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런 상황별 대처 능력이나 그런 환자와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그 항목 중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있습니까? 그냥 성적 좋으면 가는 거 아닙니까? 즉 우리나라는 다 그냥 줄 세우기예요. 그게 변함없다는 겁니다. 바뀔까요? 과연 몇 년 내에 이게 바뀔까요?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런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턱턱 막힙니다. 제가 영국 교육을 경험하면서 정말 굉장한, 전 문화적 충격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제 세대가 인터넷을 어렸을 때부터 사용한 세대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화 차이, 당연히 문화 차이 있죠. 하지만 문화 충격이랄 것까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에도. 하지만 교육에서 받은 그 차이점은 정말 엄청났습니다. 교육하는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거예요. 아마 서양에서 적어도 정규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면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여기서 야 또 잘난 체 아니야? 너 영국 유학했다고 좀 잘난 체 하는 거냐?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해외에서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그런 교육을 경험하신 분들은 한국 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정말 적나라하게 보이거든요. 대부분이 경험하셨을 겁니다. 질문했을 때 한국 사람 기준으로는 저런 질문하면 수업 시간에 제 세대만 해도 정말로 욕먹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서양에서는 그런 질문에도 That's a good question. 좋은 질문이야. 이렇게 하고 답변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. 한국 사람 정서에는 야 정말 저런 걸 질문한다고? 저런 수준 떨어지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야? 특히 이제 대학 과정 이상에서는 한국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. 서양에서는. 근데 그런 질문을 다 좋은 질문이야 하면서 계속 그 질문이 어떤 토론을 이끌어내고 굉장한 그런 힘이 있거든요. 근데 한국 사회 그렇지 못하잖아요. 현실적이잖아요. 한국 사회의 교육 시스템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인 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영국 교육 시스템을 경험한 이후에 정말 맹세했습니다. 내 아이만큼은 한국 교육 이거 안 받게 하고 싶다. 그래서 저는 한국 밖의 교육을 선택한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의 교육 철학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아이를 한국에서도 국제학교,
그리고 캐나다, 그리고 물론 한국에서도 2년간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. 또 한국 중학교 과정에서 아이한테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또 아이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. 아빠의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외국만 나가면 뭐 다 잘 되냐? 그런 거 아닙니다. 외국에 나와서 뭐 다 잘 됩니까? 그런 거 아닙니다. 하지만 적어도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다는 거는 저는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단점도 있겠죠. 단점도 있습니다. 하지만 장점도 많습니다. 오히려 저는 그 더 큰 장점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외국에 나온다고 다 잘 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적어도 한국 친구들은, 제가 경험한 한국 친구들은 똑똑합니다. 평균 이상입니다. 한국에서는 별 볼 일 없고 존재감이 없는, 학업적으로도 존재감이 없는 친구들조차도 서양에서 제가 살아보니까 한국 친구들은 역시 똑똑합니다. 기본적으로. 그런 학생들이 영어 능력, 언어 능력이 되면은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의 우수한 인력들이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. 한국 밖에서. 왜? 언어가 안 되니까. 즉, 쉽게 말해서 그냥 영어가 안 되니까. 경쟁 자체의 기회를 못 갖는 겁니다. 저는 그게 너무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. 그래서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자녀 영어 교육에도 관심이 분명히 많겠고, 그리고 해외 유학에도 조금 더 생각이 열려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로 제 이런 얘기가 뭐 제 이야기에 동감해주세요, 공감해주세요, 뭐 제 의견에 찬성해주세요, 이런 게 아닙니다.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. 정말 한국 교육, 어제 마침 수능이었는데요. 과연 이게 옳은 길인지, 정말 내 아이가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, 정말 이것밖에 없는지, 이게 유일한 수단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저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물론 제가 조기유학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꼭 조기유학만, 제 영상 이 부분까지 거의 안 보실 거예요. 저도 알고 있습니다. 꼭 여러분 한국에서 대학 가야지 잘 살 수 있는 겁니까? 그거 아닙니다.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 학교 다닐, 대학 다닐 등록금 있으면 한국 밖에서 또 기회가 있습니다. 비용적으로도 그렇습니다. 즉 비용이, 난 돈이 없어서 대학 못 간다, 이런 분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대학 다닐 돈이 있다 그러면 한국 밖에서도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조금 한 분에게라도 제 메시지가 좋게 긍정적으로 전달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